구호생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가요 만전춘 별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요. 주제는 이제 인과의 영원한 그런 사랑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요, 남녀 상렬지사라 그래가지고 남녀의 사랑이 아주 적극적으로 당시에는 파격적인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뭐 남녀 상렬지사라 해서 지탄을 받은 작품들입니다. 대단히 향락적이고 태피적이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 가요고요. 설상 특징 보시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고려 가요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는 작품이고요. 님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랑,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그렇죠? 이 인간들의 이 개인적인 이 심정이 진솔하게 이 시에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또 과장법과 이제 비유법이 드러나면서 남녀 애정을 잘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상곡, 쌍화점 이런 작품들과 함께 고려시대 남녀 상열지사의 하나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녀 사이의 이 강렬한 사랑을 이제 비유와 상징, 반어, 감각적인 언어로 노래했다라는 거, 표현상 특징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네요. 님에 대한 사랑을 또 노골적으로 드러내니까 이제 태표적이다, 향락적이다 이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또 이연과 오연, 우리 이제 오늘 배울 부분에서 이제 오연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연과 오연의 사음보 율격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시조의 근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토막, 즉 사음보죠. 삼형식, 그렇죠?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제 시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객관적 상관물이 나오면서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켜주는 장면이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또 반복법을 또 활용해가지고 화자의 정서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 5장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소개를 해드리면 옥산을 베고 누워서 금수강산, 이 금수산을 이불 안에 사양각시를 안아 누워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오늘 배울 부분에서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장은 이제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는 여성이 서술자이다가 5장에서는 이제 화자가 남성으로 바뀌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님에 대한 사랑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민요적 성격이 강한 부분입니다. 1년이요. 얼음 위라는 건요.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만들어서 님과 내가 서로 얼어 죽을 망정. 그렇죠? 얼음 위에 댄잎자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것을 가정했다라는 것은 어떤 화자의 어떤 지극한 사랑을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다 이 얘기죠.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얼음 위에 댄잎자리, 반복법인 거죠. 일행과 이행이 서로 반복이 돼가지고 강조하는 겁니다. 정을 나눈 말이에요. 오늘 밤 더디 새옷이라. 이 말은요, 이제 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황진 시조 중에 어떻습니까? 이런 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라는 황진이의 이 시조하고도 어떻습니까? 일맥상통하죠. 이제 오랜 시간 님과 함께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이 서로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실까요? 자, 이 연에서는 이제 님의 부재, 님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네 마디, 즉 사음보가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요, 시조갈래 원형임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경이라는 건요, 이제 빛이 조금 환히 밝히는 거, 그런 걸 경경이라고 합니다. 은은한 빛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고침상이라는 외로운 침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외로운 침상, 즉 외로운 베개, 홀로 자는 이 외로운 잠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그 정서는 뭐다? 외롭다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잠이 오리요, 그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눈이 많이 나왔죠. 우리 전전반측 많이 나오는 한자성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독과 슬픔을 제시한 부분이고요. 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을 들지 못한다. 이게 바로 전전반측이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님을 기다리는 절실한 마음을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서창을 열어보니
교화라는 건 복숭아꽃인데요. 이게 만발하다, 피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화는 이 복숭아꽃은 시름이 없다. 그렇죠? 나는 이제 굉장히 어떻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잠 못 들어서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도화는 어떻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웃을 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바람이 막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바람은 웃고 있고 나는 슬퍼한다. 이거 뭐 대조죠, 대조. 그죠? 예.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를 의인화로 비유된 거고요.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어때요? 훨씬 더 강조하고 부각하는 반복법을 써서 더 부각하는 그러한 효과를 준 겁니다. 반복과 대조, 비유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화자의 상황을 도화와 잘 대비해서 자기의 처지를 창밖에 있는 복숭아꽃과 비교했다. 비교, 비유, 대비, 반복 이렇게 그죠? 예, 이러한 소재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숭아꽃을 시적 화자의 정서와 서로 견주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연애 가보실까요? 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이제 화자는 원망을 하네요. 원망. 그러니까 이 넋이라도 함께 하자고 맹세한 님이 지키지 않으니까 원망을 한다는 거를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연잇. 그러니까 이제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이제 상상하는 장면입니다. 상상이에요, 상상. 너무나 그리우니까, 그죠? 그러한 풍경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부를 썼고요. 벽이 더시니 그러한 것을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고집하고 우기셨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이게 원망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자신과 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한 제3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상, 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게 아니라 제3자 또는 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그랬냐? 그렇게 우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리법이 아니라 의문, 그렇죠? 질문을 진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원망의 그러한 어조다라고 질문을 통한 원망의 어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의문형 어미가 있다 해서 서리법이라고 연결 지으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임에 대한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그렇죠? 여헐, 소 이런 물 같은 이미지가 쭉 나오거든요. 이런 연관된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요. 님에 대한 그리움, 또 사랑의 정서를 표현한 겁니다. 자, 보실까요? 오라라는 것은 오리야라고 도노법을 쓰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리야 반복법이죠. 오리야는 바로 요 비오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표현했는데 요겁니다. 아련하다는 건 너무 어리고 아름답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오라, 그쵸? 비오리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오리과의 물새라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아름답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울일랑 여울 아시죠? 여울목 할 때 여울이란 어디 두고 즉 연못에 자러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잠자리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여울목에서 자다가 소라는 잠자리를 이제 이동했다. 이거는 어떤 부도덕한 남자의 행동을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속옷이라는 건 소가 연못이 얼어버리면 이 말이에요. 여울도 좋다. 응? 여울도 좋다. 이 얘기면 이제 소가 얼었으면 여기서는 뭐 잘 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울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울도 좋으니까 거기가 얼면 여기를 생각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울과 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이 비오리의 모습을 통해서 님에 대한 어떤 강한 서운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요. 그래서 물오리에게 여울은 어디 두고 서로 자러 오냐면서 남성의 여성 편력, 그쵸? 바람을 피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한 장면들을 뭐 하는 겁니까? 비난하고 나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강한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강한 기다림을 보이는 겁니다. 단지 혼내기 위한 그런 나무라기 위한 그런 말하기가 아니라 너무나 그립기 때문에 나무라는 장면이다라고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고려가요 만전춘 별사라는 아주 좋은 작품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면 좀 고맙겠고요.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이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